단순한 레저가 아닌 레저 이상의 가치를 코칭하다. 안녕하세요. 닥터지민 수상스키 클리닉 정재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영상의 질문을 받아서 응답을 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질문을 몇 가지 받았지만 오늘 세 가지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겨울 시즌 중 수상스키에 도움이 될 만한 운동, 홈 트레이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원스키 과정 중 아웃보드에서 인보드로 언제쯤 입문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서 이 질문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V슬라름 입문 중 단계별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닥터지미는 티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 선택했던 동계 시즌에 적당한 간단한 운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은 복합적인 운동을 집에서 할 수 있는 맨몸 운동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뭐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스트레칭 위주로 시작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스트레칭 내가 원래 나만의 루틴이 있다면 나만의 스트레칭을 이용해서 몸을 좀 웜업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합적인 코어 트레이닝 위주로 웜업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어떤 코어 트레이닝으로 웜업을 해주면 좋은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스탠스를 나의 어깨 넓이보다 좀 넓게 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랭크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관절의 어깨 관절과 고관절에 대한 고립감을 주고 그 고관절을 그대로 홀딩하면서 내가 플랭크 자세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어깨에 관절에 무리 가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고 지금 제가 하는 동작을 똑같이 하셔도 되고 똑같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깨 터치로 나의 코어를 고립감을 주는 연습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랭크 자세로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플랭크 자세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다른 유튜브 채널에 보면 여러 가지의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랭크 운동 같은 경우는 코어 트레이닝의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항상 내가 어깨 관절과 그리고 이 복사근 이쪽이 따로 놀지 않도록 고립감을 주는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주고요. 자, 이 자세가 내가 이제 코어 트레이닝이 내가 플랭크 자세가 기본적으로 잘 맞춰졌다 하면 전체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운동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자, 전체적으로 고관절과 그리고 어깨 관절 스트레칭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이드 크로스오버 스트레칭으로 양쪽으로 좀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정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일어나서 또 내가 처음에 스텝을 밟았던 그 느낌을 반대로 리버스로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운동을 반복적으로 3회 정도 반복 운동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전신 운동의 웜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단계로는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운동하는 과정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세라밴드는 강도가 다 있어요. 조금 더 탄성이 강한 밴드, 그리고 또 탄성이 조금 약한 밴드가 있는데 나의 운동 능력에 맞춰서 세라밴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집에 기둥이 있거나 기둥이 없다면 문고리에 걸어서 그 홀딩을 시켜주시고요. 웨이트 트레이닝에 경험이 없다고 해도 저희 자세를 보면서 약간 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복사근에 힘을 주고 가슴을 열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저의 자세를 보면서 약간은 내가 슬라름 자세를 연상을 하면서 트레이닝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로우 운동을 할 때는 나의 고립감, 견갑골, 날개뼈예요. 날개뼈를 뒤쪽으로 홀딩을 해준 상태에서 자, 어느 정도 밴드의 탄성을 만들어주고 시작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그 상태에서 팔꿈치가 옆으로 벌어지지도 않고 너무 안쪽으로 돼서 가슴이 열리지 않게끔 적당한 선에서 자, 단계별로 먼저 날개뼈를 모아주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그대로 호흡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당겨주고 펴주고
한 10회 정도 반복해서 3세트에서 5세트 위주로 운동을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수상스키 같은 경우는 전신 운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허리 그리고 또 등 쪽에 운동을 많이 하고 전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골반이 빠져서 구부정한 자세로 라이딩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 로우 운동으로 등 운동을 조금 더 보강하고 강화를 시켜준다고 하면 슬라롬 라이딩을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라밴드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어깨 운동을 좀 위주로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세라밴드 중심으로 발을 이용해서 이제 홀딩을 시켜주고요. 자, 중요한 건 어깨 관절을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 관절을 고정, 고립을 시켜주고, 자, 어깨가 올라간다거나 그리고 또 앞뒤로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몸의 균형을 먼저 잡아주는 게 좋아요. 수상스키 운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다? 균형, 밸런스가 항상 잘 맞춰져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정적으로 내가 항상 긴장도를 주고 그대로 홀딩을 한다는 느낌을 항상 생각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팔꿈치가 약간은 좀 위쪽으로 하늘을 보면서 운동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한 운동 능력에 따라 10회에서 15회 이 운동도 3세트, 항상 운동은 3세트에서 5세트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깨 운동을 마친 다음에 자, 세라밴드를 그대로 이용해서 어깨 스트레칭을 바로 이어서 좀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운동으로는 저희 기본적인 거죠. 하체 운동을 기반으로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스쿼트와 런지가 있는데 런지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보폭의 폭을 너무 넓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좁게 해주고 나의 중심축을 앞발 쪽에 더 프레스가 많이 되는 운동으로 런지를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저희가 슬라롬을 타면서 턴을 하며 앞발에 좀 중심축을 실어주는 연습을 하면서 밸런스를 균형을 잡아주는데 이 부분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동작으로는 버피인데요. 자, 버피 운동은 웜업 운동으로도 굉장히 좋고 코어를 강화시키는 운동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이 동작을 한번 저를 보시고 그대로 따라해보면 좋은데 중요한 건 저희 코어 고관절과 복사근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엉덩이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고립감을 확실하게 준 상태에서 해주고 일어날 때도 확실하게 나의 동작이 스탠딩 업이 될 수 있는 동작을 위주로 집중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동작으로는 스쿼트인데요. 자, 영상을 보면서 저희 동작을 따라해 볼게요. 우선은 스쿼트를 할 때 저희가 다운을 시키면서 나의 발 각도와 무릎 각도 그리고 고관절의 각도가 일치하도록 그대로 천천히 다운 시키면서 정점으로 갔을 때 힙 프레스까지 가줘서 중요한 건 발목 가동 범위가 정확하게 양쪽이 똑같이 5대5로 밸런스가 돼 있고 발목 관절 그리고 무릎 관절 고관절이 균형이 잘 잡혀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서 스쿼트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스쿼트 동작을 하면서 호흡과 나의 리듬을 생각을 해주면서 업다운을 시키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기본적인 스쿼트가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프리프레스를 하고 자, 점프 스쿼트를 해볼 건데요. 자, 내가 집이 아파트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요가 매트를 꼭 깔아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점프 스쿼트를 해주는데 한 10회 정도 해주는데 중요한 건 착지를 할 때 바닥면에 지면에 떨어졌을 때 고양이가 착지하듯이 랜딩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아주 살포시 착지를 해서 나의 힙 고관절과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점프 스쿼트를 할 때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 수상스키에 도움이 될 만한 간단한 운동에 대해서 제가 운동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동계 시즌 물론 홈트레이닝도 있지만 체력 보강을 하기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과 여러 가지 병행 운동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여름 수상스키 시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받았던 내용을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원스키 과정 중 아웃보드에서 인포드로 언제쯤 입문하면 좋은지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자, 우선은 기준을 잡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닥터지미가 현장 오프라인에서 티칭하는 내용을 위주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라이딩을 하는 원스키 초보 스키어분들이 언제쯤 인보드를 타면 되는지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많은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웃보드로도 강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인보드로도 강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라이딩을 하면서 이제 원스키 스타트가 100% 되고 주행의 자세가 잘 잡혔다면 그 다음 단계는 저희가 웨이크 안에서 밖에서 좌우 이동 똑딱이 연습을 하면서 이제 원스키 웨이크 크로싱 단계로 가는 연습을 해주는데요. 원스키를 타면서 아직 스타트가 100% 내게 되지 않고 100% 나의 기본적인 주행 자세가 잡히지 않다 그러면 아웃보드로도 충분히 라이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웃보드로 충분히 연습을 해준 상태에서 나는 이제 스타트도 자신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원스키 주행 자세가 자신 있다고 하면 그때까지는 아웃보드로 연습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내가 이제 주행 자세도 잘 잡히고 웨이크 크로싱 첫 단계인 좌우 이동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만약에 현장에 수상스키장에 인포드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유는 아웃보드 같은 경우는 자동 속도 조절기라는 장비가 구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키어가 드라이버가 수동으로 손으로 운전하는 보트를 이용해서 라이딩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라이딩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느낌으로 라이딩을 한다라는 느낌을 받지를 못할 뿐더러 그리고 아웃보드 같은 경우는 웨이크가 좁지만 삼각형에서 모서리 웨이크가 많이 튀어나와 있고 스키어가 좌우 이동을 할 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보드 같은 경우는 보트 안에 자동 속도 조절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키어는 느낄 때 항상 편안한 라이딩을 더 느낄 수가 있고요. 대부분 스키어 초보 원스키 스키어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웃보드는 조금 더 타기 편하고 인보드 같은 경우는 웨이크도 크고 힘도 너무 강하기 때문에 좀 타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번 경험을 해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인보드를 경험을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좌우 이동을 할 때 아무래도 인보드 같은 경우는 자동 속도 조절기로 스키어를 견인해주는 속도를 일정하게 가져가주고 그리고 브랜드마다 웨이크 모양이 다르지만 웨이크가 좀 넓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각도가 서 있는 웨이크가 아니라 좀 이렇게 꿀렁꿀렁 좀 부드러운 웨이크로 형성해주기 때문에 스키어가 좌우 이동을 할 때 부담 없이 좌우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주행에서 컨트롤이 되고 좌우 이동 단계를 배운다라고 하시면 저 닥터지미도 그때부터 초보 스키어분들을 웨이크 크로싱 첫 번째 단계인 좌우 이동부터 인보드로 입문을 해서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웃보드랑 인보드가 다 구축이 되지 못하는 스키장도 있고 인보트 위주로 운영을 하는 스키장도 있고 아웃보트 위주로 운영하는 스키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 맞춰서 저의 이 영상을 언제쯤 입문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참고만 하시고 그 상황에 맞춰서 라이딩을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